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버핏 지수로 살펴보는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핏 지수란 무엇일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버핏 지수는 워렌 버핏이 2001년에 소개한 것으로 한 나라의 주식시장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즉, 버핏 지수는 어느 나라의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핏이 말했습니다. 시기를 막론하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파악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 즉 GDP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의 총합, 즉 시가총액은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에 수렴한다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시가총액, 이 값을 GDP로 나눈 것이 바로 버핏 지수, 버핏 인디케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코스피의 시가총액과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더한 총 금액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으로 나눴을 때 버핏 지수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버핏 지수를 계산하면서 현해상 비상장 주식과 코넥스 주식은 계산해서 제외했고 GDP는 명목 GDP가 아닌 실질 GDP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버핏 지수를 직접 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버핏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과 대한민국 GDP만 확인하면 됩니다. 시가총액은 KRX 거래소 마켓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고요. GDP는 국가 통계를 보여주는 국가지표 체계 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KRX 거래소 정보 사이트고요. 여기에 지수 시세 조회를 해보시면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2019년 5월 10일 기준으로 1397조 원이네요. 그리고 섹터별 코스닥의 시가총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GDP는 국가지표 체계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GDP 항목으로 확인하면 연도별 GDP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실질 GDP는 약 1597조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버핏 지수를 계산해 봤을 때 2018년 종가 2041 기준으로 버핏 지수는 98%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10일 기준 코스피 주가 기준으로 버핏 지수는 2018년 종가 대비 약 3% 증가한 101%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빨간색 영역이 코스피 지수, 녹색 영역이 연도별 코스닥 지수입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버핏 지수의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트렌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2006년 이전까지는 국내 총생산 대비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렇게 2004년 이전까지는 버핏 지수가 50%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IMF가 끝난 이후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여서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7년경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때 당시에 펀드 열풍이 불면서 증권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렸죠. 이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에는 다들 기억하시는 리만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대폭락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듬해 2009년에 시장은 회복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90%에서 100% 사이를 오고 가면서 살짝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7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호황을 누리면서 2017년 종가 기준으로는 버핏 지수 120%에 도달합니다. 이후 2018년 작년 다들 기억하다시피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버핏 지수 98%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과거 18년 동안의 버핏 지수와 대한민국 주가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은 몇 가지 인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현 주가 2100은 버핏 지수로는 약 100%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상 우리나라 GDP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주가는 적정 가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흔히들 대한민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버핏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저도 이 결과에 다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버핏 지수는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PER이나 PBR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버핏 지수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로 한 해의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가는 결국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버핏 지수와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은 상승장과 하락장은 반복되며 경기 침체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결국 다시 주가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2007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큰 폭으로 버핏 지수가 상승했는데 이후 그 다음에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2008년과 2018년이었죠. 하지만 1, 2년 후에는 전고점 수준으로 다시 주가가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 3%씩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진리를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환율 상승, 국내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때문에 시장이 쉽지 않은데 만약 현재보다 주가가 더 낮아지게 되면 시장이 저평가 상대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버핏 지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의 과열과 침체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분석으로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증시의 밸류에이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PER이나 PBR 등 다른 지표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버핏 지수를 보면 미국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140% 수준이고요. 2014년 이후로 계속 100% 이상의 고평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IT 버블 당시에 버핏 지수가 약 148%에 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 증시는 버핏 지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한 고평가 상태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버핏 지수로 보면 한국 증시는 가치보다 가격이 싼 저평가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끈기를 가지고 길게 투자하면 앞으로도 좋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계속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증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방법은 버핏 지수 외에도 PER이나 PBR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주가지수와 상관없이 어차피 갈 종목은 간다, 개별 장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정세가 유지되어도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강세장이 되면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투자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준다는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 지수를 비롯한 거시 경제와 시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버핏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증시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자주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있는데요, 제가 투자 외에도 본업이 있는지라 영상 업로드가 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자가 어느덧 4,000명이 넘었는데 항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